오늘은 상위 노출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G마켓 옥션의 그 랭크 순을 정렬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최근에는 뭐 큰 이슈는 없고 뭐 변화된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정체되어 있는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죠. 뭔가 좀 풀이 죽는다라는 느낌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은데, 7, 8월은 원래 그렇게 매출이 높은 계절이 아닙니다. 여름에 물놀이용품 빼고는 거의 대부분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게 기본적인 흐름이라서, 혹시나 매출이 너무 떨어진다, 뭔가 잘 안 나온다라고 해도 너무 그렇게 실망하진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기입니다.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한 6월 말쯤부터 해서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지, 이 얘기는 늘 하던 이야기니까. 그럼 노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망가졌나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거의 대부분 그대로인데 뭔가 매출이 좀 떨어지는 약간 이런 현상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는 가격이 조금 하향 조정되는 시기인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더 잘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별로 없고, 지금 요즘 주식 잘 되잖아요. 그죠? 환율 떨어지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배터리 아저씨 막 이런 사람들 출연하면서, 그 작가님 있잖아요. 박순혁 작가님인가? 그런 분들로 인해서 막 주식은 또 엄청나게 잘 되죠. 동학개미의 뭐 승리다라고 했고, 예전에 삼성 8만전자 찍을 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뭔가 에코 형제가 막 엄청 올라가죠. 신기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너무 판매에만 또 집중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다방면에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인터넷 하시는 분들이 그 가장 뭐라 그럴까, 약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너무 이것만 해요. 너무 이것만 하니까 주변을 돌아보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잘 돼야 어떻게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시선을 잘 돌리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동산 상승기나 아니면은 주식 상승기에 우린 그냥 판매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거든요. 저희 판매자들끼리 만나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항상 우리는 바보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다른 쪽에 또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것도 추세를 보는데도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요즘엔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보 습득 차원에서 그냥 재미로 좀 그런 것들을 소비하시면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마음적인 여유가 생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옥션이랑 G마켓의 랭킹 시스템 한다 그랬죠. 뭐 어렵지는 않고요. 왜 이게 이렇게 생겼나부터 해갖고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 잘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담은 내용이니까 새로 오셔서 이제 들어보시는 분들은 잘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라고 해서 상품명과 카테고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카테고리가 기본이에요. 카테고리의 형성이 먼저가 되고 거기에 이제 검색어가 얹힌다라고 보는 건데, 전에는 25자 띄어쓰기를 되게 빡빡하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수정도 안 됐었고, 이게 되게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약간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혹은 뭐 글자를 더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G마켓 옥션이 그걸 반영을 했죠. 그래서 50자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품명의 어떤 변경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쉬워지고, 이미 다 넣었기 때문에 수정할 일이 별로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50자를 꽉꽉 채워 넣는 사람들이 있고, 뭐 반면에 개 중에 또 이런 질문을 하시죠. 왜 이렇게 다 상품명을 짧게 만드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노출 신경 쓰시는 거거든요. 쇼핑의 노출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패턴을 맞추는 건데, 앞머리에, 이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앞머리에 3단락 정도만 동일하게 맞추시면 같은 상품으로 인지합니다. 쇼핑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만 좀 신경을 쓰고 뒤쪽은 검색어의 나열을 잘 해두시는 게 좋아요. 노출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뭐 쇼핑의 노출만 신경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되게 짧게 작성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기 좋게 작성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냥 그쪽 패턴을 맞추기 위해서 나는 이쪽에서 짧게 지어야지 라고 하는 거는 악수를 두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윗단에 보니까 카테고리 이제 정확도와 개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조금씩 이제 개편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수준인 거고, 카테고리가 변경이 되기 시작하면은 딱 2가지만 보면 돼요. 이게 뭉쳐져서 통합되는 형태냐, 아니면은 펼쳐져서 세 분류까지 해갖고 되게 세세하게 나눠지는 경우냐. 검색어가 되게 세세하게 나눠지는 경우는 카테고리가 많이 쪼개지는 경우, 그 다음에 검색어가 되게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경우가 이제 카테고리가 통합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냐 할 때 제일 많이 보여드리는 게 이제 뭐 유모차나 뭐 냉장고 이런 쪽이잖아요. 유모차 검색을 하면 모차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아래로 내렸을 때 광고 클릭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내렸을 때 나오는 이런 상품들이에요. 클릭하면 뭉쳐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유모차 뭔가 뭉쳐져 있죠. 이게 휴대용이 있고 절충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뭉쳐져 있으면 그냥 이제 검색어의 파생이 되게 강하게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때려 넣는 대로 다 나오는 거죠. 뭐 킥보드 요즘에 난리도 아니던데 킥보드 이렇게 검색해갖고 보면은 이 스마일 배송이니까 이거 빼고 세아무역 거를 이렇게 보면 얘 같은 경우에도 스케이트보드에 그냥 킥보드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그냥 다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근데 검색어에 파생이 또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상품도 있죠. 디지털 가전 쪽에 좀 묶여있긴 한데 가방 자파로 좀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느낌이. 여긴가요? 여기군요. 네. 스마일 배송 다 빼고 이쪽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트북, 가방, 뭐 해가 케이스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죠. 그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어의 파생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게 G마켓이나 옥션이에요. 그러니까 50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흐름 같은 건데, 기존에는 세 분류로 막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검색어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카테고리가 규정하는 이 카테고리의 노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거 검색 정확도라고 하는데 오늘 배우시는 검색 정확도라는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노출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상품명에 넣어봤자 노출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검색어를 탁탁탁 쪼개고, 대신에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 개의 상품을 등록하게 되는 거죠. 상품을 여러 개를, 중복되는 카테고리에 카테고리를 여러 개를 막 등록을 해갖고, 중복되는 카테고리가 아니군요. 같은 카테고리가 아니니까 여러 카테고리에 등록해. 예를 들어서 뭐 플랫슈즈랑 슬리본에 같이 하나씩 등록해놓고, 검색어에는, 상품명에는 한쪽에는 슬리본, 한쪽에는 뭐 플랫슈즈, 한쪽에는 단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쪼개갖고 막 상품을 등록하는 게 어떻게 보면 패턴이었네. 지금은 저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다 뭉쳐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딱 그 상품의 대표 명사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딱 뭉쳐버리니까, 이거를 세 분류로 나누는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걸 뭘로 나눌 수 있냐면 이제부터는 상품명으로밖에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품명을 이제 많이 넣어야 되는데 25자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답해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다 50자로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게 다 해소가 돼버리죠. 통합적인 카테고리에서 검색어는 파생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이게 그냥 검색어만 많이 때려 넣으면 알아서 노출이 되는 형태를 가져가는데, 이 부분에서 판매자는 좋아요. 판매자는 좋은데 누가 불편할 거냐라고 하면 고객이 불편하죠. 왜? 특정 카테고리에 넣어놓고 어느 상품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검색어에 다 때려 넣어버리면 그냥 원하지도 않는데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갑자기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광고도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리스팅까지 그려져 버리니까 너무 혼용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리스팅 순위에서 처지니까 내가 이걸 상단에 올려놓기 위해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광고를 집행하는 거야. 또 그러다 보니까 광고비의 상승이 일어나는 거. 근데 이게 일련의 어떤 과정이거든요. 이걸 만약에 쪼개놨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막 쪼개놨으면 광고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포괄적인 광고를 거는 순간에 뭔가 리스팅에는 안 나오는데 광고만 덜렁 떠 있는 거거든요. 지출의 금액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전환이 떨어지는 현상이 막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뭐 광고는 광고다라고 쳐도 리스팅 정도는 조금 정렬된 형태로 만들려면, 저는 G마켓 옥션의 카테고리 개편은 세분화가 다시 돼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개편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한 지금 상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사장님들도 지금 카테고리 개편이 되면 어떤 식의 방향성으로 가는지, 내 카테고리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는 당연한 거고, 전체적인 추세가 쪼개지는 형태로 가는 건지 아니면 통합되어져 가는 형태인 건지, 그거 조금 확인하실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 쪽에 오면 쇼핑이죠. 정확하게 카테고리가 이제 적합도 AI인데, 이건 이제 패턴과 속성이라고 해서 그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그 검색의 패턴이 이것들을 지칭한다라고 하면 우선적인 카테고리가 위로 올라오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예전과 다르게 완전 반대가 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쇼핑이 통합적인 카테고리였는데 지금 세분화가 많이 돼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도 공지가 떴죠.
뭐 카테고리 개편하면서 이런 게 없으니까 신규로 생성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게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마트 스토어는 정확한 어떤 쇼핑 안에서 가격 비교를 하려면 정확한 상품의 어떤 결과값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패턴과 속성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규정하는 이 부합된 키워드를 쓰지 않거나 띄어쓰기를 적용하지 않으면 노출을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그래서 그게 카테고리 연관도 뭐 검색 적합도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상품명을 길게 넣어봤자 아무 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게 이제 이쪽의 패턴이죠. 전에 지금 이야기했던 거랑 지금 얘기한 거랑 쇼핑이랑 지마켓 옥션의 노출이랑 잘 비교를 해보면 이게 같이 가면 좋은데 이게 자꾸 크로스로 이제 엇나가요. 어느 한쪽이 그래버리면 어느 한쪽이 변경되고 어느 한쪽이 통합해버리면 여기는 또 쪼개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죠. 판매하는 입장에 힘들고 구매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여기서 검색하다가 막 엄청나게 돌아다닌 거야. 막 나오니까 막 보다가 이러네. 그런 다음에 이제 쇼핑에 가갖고 가격 비교를 할 때 그 순간에는 또 딱 그 상품만 나오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 구매 패턴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기본적인 카테고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가 이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고객이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한다라고 보는 것도 하나의 예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테고리 기준으로 검색어가 생성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무조건 검색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 그래갖고 당연히 이게 노출이 되겠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검색은 연계성을 가지고서 파생되니까 하나씩 더 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은 카테고리가 쪼개져서 안 나오고 잘못 등록하면 안 나온 거에 대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마켓 옥션, 실버가 뭐 롯데온 이런 데다가 노출을 되게 강화를 시켜갖고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판매에 대한 기준이 생성이 된 거나 요즘 그래서 그게 트렌드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출의 쇼핑의 기준의 카테고리도 보셔야 되고 지마켓 옥션에서 판매할 때의 패턴도 보셔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되는데 한쪽은 길게 쓰는 거고 한쪽은 짧게 쓰는 거고 지금 현재의 수준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게 이제 태그 기준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등록한 카테고리에 이미 노출되는 키워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논할 가치가 없죠. 저기는 그냥 시스템을 잘 이용한다거나 뭐 그런 식의 판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마켓 옥션이랑 스마트 스토어 이 두 개를 잘 운영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외 카테고리는 사실상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사실상은 없다. 그래서 두 개 사이트의 노출 기준을 잘 보는 게 중요하더라. 그럼 뭐냐라고 할 때 노출 점수는 그 질문을 이따가 읽을 거예요. 노출 점수는 등록 점수 더하기 판매 점수 아래 등록을 잘해야 고정의 값이 생기는 거고 거기다가 판매 점수를 얹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마켓 옥션의 노출의 기준을 보니까 뭐 3일간의 입금 닷컴 금액, 뭐 일주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1시간 단위의 그 일할 계산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서비스 점수라고 하는 게 배송 응대 후기, 운영 점수죠, 이것도.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고정 점수, 등록 점수인데 고객 혜택이라고 하는 건 판매자 할인을 이야기합니다. 리스팅 광고라고 하는 건 포커스나 프리미엄 적용을 이야기하고, 검색 정확도 지수는 지금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뭔가 정확한 카테고리의 키워드인데 지금은 사실상 무의미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왜냐하면 통합적인 카테고리니까. 우측에서 보면 네이버 쇼핑의 클릭수, 실적수, 최신성, 구매평수, 찜수인데 뭐 기본적으로 좋은 지수라고 하는 거는 클릭수, 실적 지수, 구매 평수죠. 세 가지. 그래서 얘 배점에 따라서 네이버가 어디에다 가중치를 두냐에 따라서 노출의 트렌드가 바뀌는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고, 지금의 트렌드는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구매 평수입니다. 구매 평수. 구매 평수가 꾸준하게 누적돼서 상승해야지만 노출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구매 평수가 늘어난다는 건 클릭수보다는 실적 지수가 많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뭐 톡톡으로 뭐 유효타 이런 얘기들이 온다라고 하면 살짝 무시하셔도 되는 상황인 거고, 실적이야 만드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생이 좋은 곳에서 끌어당겨 갖고 노출을 만들고 그렇게 상승이 올라가면 SEO 패턴이 잘 맞아서 상승하게 되는데, 어차피 이쪽으로 몰아줬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면서 평수가 상승하죠. 기본적인 이게 이제 정석적인 판매.
그래 놓고 이 스코어와 그다음에 여기 있는 연관도와 카테고리가 맞으면 상승하는 효과가 빨라지더라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상품명의 어떤 순서나 배열이 완전 안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6년 전에 스토어팜이 7년 전인가요? 뭐 출연했을 때 뭐라 해야 돼요? 오픈 됐을 때, 그죠? 런칭이죠. 런칭 됐을 때 그때는 이 점수가 얘네들보다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거에 목매달고 있었던 것 뿐이죠. 근데 지금은 이 점수가 얘네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지금 현재는 요거다. 그리고 가격 비교의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 구매 평수는 절대적인 수치가 됩니다. 그거는 전달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너무 깊게 설명을 드리진 않고요. 그래서 노출의 기준이 조금 달라요. 노출의 기준이 완전 다르고 쌓이는 것도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누적되는 게 어떤 기준으로 이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에 초점을 잘 맞춰서 판매를 하시는 게 지금은 완전히 이제 정형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시선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겠죠. 지마켓 상품 노출 지수란 뭐냐? 이거는 이제 그 가이드에 있는 거 그대로 캡처 받아들인 거예요. 전에 여기에서 봤던 게 뭐 느낌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 가이드에서 캡처 지금은 보면은 여기에 뭐 일정 기간이라는 표현이 좀 써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3일간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었죠. 제가 봤을 때는 1알이 많기는 한데 제가 이걸 그 카테고리 PM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1알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단위로 해서 1시간 이런 식으로 쪼개진다. 근데 그게 3일이 간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주문 건수와 판매 금액, 매출액 중에 뭐가 더 상위 노출입니까? 라고 하면 판매 금액,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그리고 아래 보면 기본적인 점수죠. 저걸 못하면은 판매를 접어야 됩니다. 배송 응대 후기가 안 좋다. 그러면은 접어야죠. 그리고 프로모션 활동에 보면은 요 두 개, 아까 이야기했던 거, 이 밑에 있는 게 검색 정확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의 구자들을 제외하면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이 영역이 이제 랭크 순이죠. 우리가 등록을 하면은 일반 상품에 있다가 포커스를 달게 되면 광고 구매 점수요. 구매 점수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뭔가 포커스를 적용하면 영역에 이동이 발생되는 거고 여기로 이동시킨 다음에 뭐 하시는 거예요? 광고를 막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 보면은 포커스 쪽에 넣어놓은 애들을 극단적으로 막 표현을 해보면 저기에 넣어놓은 애들은 막 일부러 막 네이버 노출 안 하고요. 쇼핑에 노출 안 하고 저기서 최저가를 찍은 다음에 뭐 광고를 하시면서 일반 상품에 추가 등록 하나를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지마켓 내에서는. 지마켓 옥션 내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쟤를 그냥 가격 비교로 노출하는 형태를 가져가시는 분, 가격을 세워놓는 거죠. 이런 식의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포커스 상품에 있는 것들은 그냥 가격을 어느 정도 세워갖고 정가로 쭉 파시고요. 저 일반 상품에 있는 애를 가격 비교에 매칭하기 위해서 뭐 상품명을 짧게 해버린다든가 가격을 밑으로 내려버린다든가 어차피 노출이 지마켓 옥션 내에서는 잘 되진 않을 거니까 일반 상품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또 이용을 한다거나 그래서 판매하시는 경우에 내가 어느 쪽에다가 어떻게 노출을 했을 때 좋냐라고 하는 초점 중에 하나는 딱 하나죠. 자체 트래픽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포커스에 최저가를 찍으면서 일반 상품에 있는 것들을 가격 비교에 노출한다는 이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내가 지마켓 옥션에서 광고를 열심히 하면 그냥 숫자가 나오는 거야. 알아서 매출이. 그런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광고만 해도 로아상 너무 좋아. 그냥 잘 알아서 팔려. 그런 거는 그냥 가격 비교에 노출이 됐을 때 상승되는 폭이 보여지지만 그냥 이 안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완전 폐쇄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알 수가 없어요. 들어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 얘기 지금 확인하지 않는 이상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지마켓 옥션에 들어온다는 거고 그 사이트에 많이 고객이 인입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자생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파시는 게 더 좋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런 식의 뭔가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럼 포커스에 있는 거는 가격을 세워놓고 일반 상품에 있는 걸 가격 비교로 좀 내려본 다음에 테스트를 거는 거죠. 그랬더니 쿠폰이 적용돼 갖고 저가가 찍히면 일반 상품 쪽에서 막 판매가 일어나는 거야. 그럼 포커스 쪽에 있는 상품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이제 또 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찰병을 보내놨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비슷한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두 개 포커스랑 일반 상품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판매를 하시는 경향이 생기고 나중에 카테고리 개편이 일어나서 카테고리가 막 쪼개져요. 여러 가지를 막 등록해야 돼. 그럴 때는
일반 상품 기준으로 해갖고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다 등록해버리세요. 그냥 뭐 동일 상품이라도 다 등록을 해버려요. 등록을 해버린 다음에 이 중에서 반응이 오는 애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전에 카테고리가 쪼개져 있을 때 패션에 있으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행동 중에 하나죠. 청바지가 일자랑 부츠컷이랑 막 이런 식으로 막 스킨이랑 막 쪼개지니까 이거를 그냥 다 넣어놓은 거예요. 상품명 다 똑같이 해갖고 다 넣어버린 거예요. 등록을 해놓고 뭐 조금 반응을 빨리 본다라는 개념은 시즌 전이니까 포커스를 다 달아놔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일단은 포커스 영역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노출이 된 상태에서 뭐가 반응이 제일 좋은지를 파악해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죽여요. 포커스를 떼버리는 거지. 그리고 얘를 광고를 딱 집행하면서 탁 올리는, 이걸 한 3일 안에 쇼당을 딱 보는 분들이 되게 많았죠. 그런 현상들이. 그래서 나중에 카테고리가 많이 세분화가 되면 이런 식의 판매를 좀 해주시는 것도 좋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질문을 좀 읽어볼까요? 웰그린 님이 옥지 행사 상품을 분석해서 역제안을 해보려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행사 단가 및 마진 외의 설명. 당연한 거죠. 행사 단가랑 마진은 당연한 거니까 안 물어보시는 거고, 이게 그런 거죠. 딱 중요한 거는 그 상품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지금 나는 뭔가 후기도 없고 뭐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마켓 옥션에서 잘 팔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그 상품의 브랜드명이나 모델명을 검색을 하셔서 네이버 쇼핑에 검색을 해서 최저가를 찍고 있나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더 아래로 내려가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고 네이버 쇼핑 안에서 모델명이나 이제 브랜드로 검색하지 말고 일반 명사로 검색했을 때 그 상품이 상단에 나오나?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선호도의 기준인 건데, 선호하는 상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위에 있는 상품을 가져다가 제안을 했을 때 뭐 MD 입장에서는 우리 쪽에 없는 상품인데, 혹은 우리 쪽에 잘 나가는데 이 스펙을 가지고 있는 상품은 없었는데 이걸 가져왔네? 그럼 나는 이거를 잡아줄 의향이 있는 거죠. 대신에 후기가 완전 0개거나 막 딱 봤는데 뭐 상세 페이지도 별로거나 이러면은 행사 잘 안 잡아줍니다. 네. 그래서 좀 잘해 두셔야 되는 게 있죠. 표면적으로. 그리고 뭐 요즘에는 쿠팡도 잘 보니까 쿠팡 쪽에서도 막 잘 나가는 상품이 있어. 근데 G마켓에서 봤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 상품들이. 그러면 그 상품 가져다가 이렇게 역제안하는 것도 MD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사장님이 해주는 거니까요. 네. 웰그리님이 엄청 좋죠. 그런 것들은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이거를 스마일 배송 쪽에 막 넣어놨어. 스마일 배송에 넣어놓은 다음에 이거를 역제안을 해. 스마일 배송에서. 그러면은 재고가 이제 보이니까 MD 입장에서는 편하죠. 왜냐면 신규 판매자를 잡아갖고 행사를 할 때 제일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재고예요. 배송을 못 할까봐. 이게 제일 크거든요. 그런데 스마일 배송은 이렇게 재고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잡아갖고 잘 해주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스마일 배송에 있는 상품을 하실래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 상품에 등록하신 걸 하실래요? 뭐 물어보겠죠. 저는 뭐 둘 중에 가격 경쟁력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가? 그건 그때 가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농산물 운영하는 업체인데 행사가 잘 안 잡힌다고요? 뭔지 모르겠어서 데이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냥 나 홀로면 힘들어요. 나 홀로면 힘들고, 나와 동일한 상품의 어떤 기준을 잘 보여주는 게 필요하죠. 야, 저쪽에서는 이 상품이 이만큼이 팔려. 이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져와 갖고 판매량 별로 없는데 남들도 잘 못 파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니까 팔아주세요 라고 하면 MD 입장에서는 뭐 월에 혹은 분기별로 해야 되는 목표 매출이 있잖아요. 그 구자가 한정돼 있고, 근데 이 구자에 도박수를 걸 수는 없거든요.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인기 있는 상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감자 중에서도 핵감자가 유행이고 뭐 무슨 돼지 감자가 유행이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그게 딱 맞아야 돼요. 그게 맞지 않으면 행사를 잡아주기 되게 힘든 거예요. 그냥 막 잡아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면 시간적인 거랑 그 다음에 구자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네, 지나갔네요. 그러니까 행사에 되게 목매다시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오늘 노출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관점이 조금 달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의 광고랑도 묶일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죠. 우리가 가장 지금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행사를 하면
잘 팔릴까요? 여기에 두 번째 질문이죠. 광고를 할 때 하면 잘 팔릴까죠? 최저가를 찍으면 잘 팔릴까? 이거예요. 세 가지거든요. 되게 웃긴 얘기죠. 행사를 하면 잘 팔릴까? 아니, 거꾸로 가죠. 최저가를 찍으면 잘 팔릴까? 맞아요? 무조건 가격이 싸면 그냥 막 나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음표가 나올 거예요, 아마. 광고를 하면 잘 팔릴까? 물음표인데 여기엔 왜 확신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최저가를 찍으면서 지금도 단가를 최저단가로 줬고 나는 뭐 막 이렇게 행사를 제안하는데 안 받는다잖아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행사를 하면 그럼 잘 팔릴까? 궁금증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확신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확신을 거꾸로 광고를 했을 때 잘 팔려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로아스랑 그 다음에 전환율이 잘 나와야 돼요. 클릭을 갖다 박는다 그래서 이게 잘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최저가까지 주면은 잘 팔리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 근데 이런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하면 팔릴까?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 늘 얘기 드리잖아요. 광고를 시작할 때 어떤 키워드부터 시작해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이제 또 이 질문이 어떤 키워드부터 시작해야 돼요? 대표 키워드예요? 정확한 키워드예요?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K리그. 그죠? 이건 월드컵입니다. 맞는 얘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게임 같은 거라고요. 여기서 시작을 해봤어요. 여기서 시작해봤는데 전환이 좋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내 주변에선 좋은 거죠. 이거를 일반 명사로 메이저리그로 가봤어요. 전환이 좋아. 다 좋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전환이 좋다는 얘기는 상품의 스펙이 좋을 수 있고요. 아니면 구성이 좋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고 가격이 좋다는 얘기죠. 여러 상황이 부합된다고요. 그냥 막연하게 1번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1년의 과정에 검증이 필요해요. 이 검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행사를 잡아주는 게 무의미해요. 제가 MD라도 안 잡아줄 거예요. 왜? 나는 그만큼 공부하지 않으니까, 바쁘니까. 내가 만약에 이 시장에 엄청난 빠꼼이야. 야, 딱 봐도 저거는 그냥 딱 해갖고 올리면 주식이 막 5,000원짜리인데 저거 그냥 막 매집해 놓으면 나중에 막 10만원 갈 것 같아. 도박이잖아요. 그래서 검증이 필요하다고요. 상승하고 있는 아인가? 조회수 기준으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선호하는 상품인가? 같은 기준으로 놨을 때도 좋은 상품인가? 동일 상품이 너무 많은데? 같은 스펙을 가진 상품이 많은데? 이 판매자 근데 구성이 좋네? 그 중에 그 구성 중에 가격이 좋네? 그럼 이거 한번 해볼 만한데? 행사. 이렇게 되죠. 안 그런가요?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빅스마일데이 5월 11월에 있는 거 이렇게 집행을 해서 행사 참여를 해봤는데 효과가 좋아. 그러면 MD가 그냥 알아서 연락해요. 왜? 그냥 이거 했는데 같은 월드컵에서 전환이 좋아서 상위로 왔잖아요. 그러면 MD가 그냥 연락을 한다니까요. 제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디오가 안 들린다고요? 오디오 켜져 있는데 뭔가 끊겼던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앞에서 괜찮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 기준을 잘 잡는 게 많이 필요하다. 그냥 막연하게 잡는 게 아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옥션의 노출 지수죠. 똑같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하진 않고요. 3일간의 입금자 수, 뭐 무료 배송이 여기 하나 껴있긴 한데, 이 얘기는 많이 물어보는군요. 무료 배송을 하면 노출이 좋습니까? 뭐 이 얘기 많이 하시는데, 무료 배송이랑 유료 배송은요, 차이점을 둘 필요가 없는 게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선결제를 시키면서 유료 배송이죠. 선결제를 시키면서 수량을 많이 뭐 결제를 시켜야 되는 경우다라고 하면 그 사이트 그 카테고리 내에서는 무료 배송이 존재하지 않아요. 판매자들이 누구보다 다 잘 알아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산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무료 배송을 주지 않아. 그리고 만약에 뭐 마진에다가 막 다 포함시켜갖고 경쟁을 그냥 무료 배송 태생으로 그냥 나왔어. 남들 다 무료 배송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착불 선결제를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라고 한 다음에 선결제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판가가 내려가긴 하는데 뭔가 좋은 방식의 판매인 건 맞아요. 맞는데 뭔가 외면을 당해요. 뭔가 이상하게 다 무료 배송이고 왜 혼자 선결제 가격을 깎으면 판매량이 막 올라가긴 하겠지만 뒤로 돌아봤을 때 아마 이거는 판매자들끼리 그냥 감은 아니고 뒤에 가서 느끼는 감정이겠지만 저렇게 팔면 돈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묵적인 룰이 이미 존재를 해요. 고객이 결정하기도 하지만 판매자들끼리 암묵적인 룰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형태를 그냥 따라가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튀면 별로예요. 그 암묵적인 그게 왜 생기냐면 여기에서 선결제 만들어갖고 가격을 깎았어. 그러면 옆 사람이 안 깎을까요? 무조건 깎죠. 그러면 저 밑으로 내려가서 그냥 서로 마진 없는 상태로 판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를 집행했던 사람들이 아는 거죠. 여기는 저렇게 해서 팔면은 이익이 산출되기가 힘들어. 쟤는 조금 저러고 있다가 없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암묵적인 룰 같은 건데 그게 생깁니다. 팔아보시면 저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내가 단기간 내에 만약에 뭐 상승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뭔가 틀을 벗어나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판매자들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눈치 싸움이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요즘에 그런 눈치 싸움이 엄청나게 좀 많이 일어나는 게 현재 이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G마켓의 이제 판매 회원 등급인데 파워딜러예요. 뭐 굳이 다실 필요는 없다라고 늘 이야기를 드리지만 판매하다 보면 어차피 되거든요. 400점 이상이 되면 파워딜러예요. 1개월 신용점수 10점이라고 하는 건 10개, 한 달에 10개를 팔면 유지가 된다는 얘기고 추천 점수 50% 이상은 그냥 보통 이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두 개는 뭐 기본적으로 되는 건데 이 400점 채우는 게 힘든 거잖아요. 구매를 하든 판매를 하든 1점씩 생깁니다. 그래서 굳이 막 만들려고 사실은 안 하셔도 돼요. 뭐 옆에 뭐 파워딜러 요즘에 또 이렇게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한글로 나오지. 안 다셔도 돼요. 알아서 되는 거예요. 팔다 보면. 왜냐? 이 점수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일정 기간 내에 뭔가를 잘 못해도 10개를 못 팔았어. 그럼 내려가겠지. 근데 그냥 저것만 하면 안 내려가요. 계속 상승해요. 계속. 제가 지금 신용점수가 최근에 확인해봤는데 28,000점인가? 네, 안 내려가요. 그냥 계속 쌓입니다. 28,000점. 의미 없죠. 그죠? 그래서 물건 하나 파는 거랑 비교했을 때 무료 배송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네,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얘는 큰 의미를 두는 게
좋다라는 얘기인데 이 걸림돌이 있죠.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300건 이상의 포장입니다. 이거에 3일 이내 배송 처리율 90%, 1일 이내 뭐 긴급 메시지랑 문의 게시판 처리율 90%. 이 밑에 있는 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해요. 근데 3일 이내 배송 처리율이 애매한 게 뭐냐면 택배 파업이 일어나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되면 이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깎이는 점수거든요. 그때는 이제 다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단가가 막 10만 원짜리 파는데 300건 이상을 보내는 게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나가는 양이 그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못 따는 거고, 나는 뭐 1,800원짜리 팔아. 그러면은 300건 이상 훌쩍 넘겠죠. 훌쩍 넘는데 중요한 건 1,000만 원을 만드는 게 힘든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적정 판가의 회전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정책인 거야. 그래서 요 수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고, 이 CS 점수라고 하는 부분을 위에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단계를 좀 다시 나눠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지만, 요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그냥 아예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나머지는 퍼센테이지를 조금 내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배송만이라도 한 80%로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을 하면은 그래도 많이 달릴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상위에 있는 슈퍼 뭐라 그럴까요? 서비스 우수 판매자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매출액의 기준이 되게 상향되어져 있고, 그리고 얘 퍼센테이지가 되게 높아야겠죠. 근데 그 아래 단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쇼핑 같은 데 가보면은 빅파워는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 위에 단계 뭐죠? 6억 이상 해야 되는 거? 그거는 그렇게 프리미엄인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것도 근데 사실상 카테고리 기준에 따라 다른 거라고요. 회전이 빨리 되고 단가가 괜찮은 곳들은 그만큼 팔리니까 프리미엄을 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플래티늄인가요? 프리미엄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둘 중에 하나를 달게 되겠죠. 거의 대부분 빅파워인 게 이제 3억 정도 유지되는 6개월 기준에 그 유지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 거죠. 사실상 이게 진짜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보는데, 나중에 노출 기준으로 보면은 동일 기준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상위 쪽으로 가면 이 기준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S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필요합니다. 프리미엄 위가 플래티넘이야? 프리미엄 위가 빅파워고 빅파워 위가 플래티넘 아니야 그러면? 그럴걸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션의 최우수 판매자도 동일한데, 여기는 이제 구간대가 좀 나눠져 있죠. 항목별로 금액, 건수, 뭐 후기, 배송 완료가 다 이렇게 좀 죄다 나눠져 있어서 요것들이 이제 잘하면은 각각의 부분 항목의 점수를 받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전에 이거 다 받으면은 고객 만족 우수 판매자는 13점인가 더 붙었었어요. 그리고 막 그거 아니면은 매출의 뭐 몇 퍼센트, 매출이란다. 점수의 몇 퍼센트 상승 뭐 이런 것들 막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지를 명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달아놓으면 무조건 점수가 상승되는 건 맞지만, 전체 상품에 상승되는 게 많지만 물건이 많이 팔리는 게 조금 더 중요하고, 근데 결국 상위 판매자가 되면 거의 나가는 양이 1, 2, 3등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갈리는 게 이제 최우수 판매자. 1등이든 3등이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1등이나 3등이나 판매량은 그렇게 큰 차이를 내지 않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뭐 광고의 구자가 상단에 5개, 10개, 5개, 8개였나? 그래서 2개 합치면은 뭐 13개. 그 중간에 이제 예전에 스마트 클릭이라고 불렀던 거 있거든요. 파워 클릭이 예전 전신이. 스마트 클릭이 이제 들어와갖고 거기에 구자가 몇 개가 생겼었지, 처음에?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거기도 뭐 8개 생겼다고 치면 결국 16개에 5개 더해봤자 23개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다라고 하면은 1등이, 포커스 1등이나 프리미엄 1등이 노출에 되게 좋았죠. 왜냐면 뭔 검색어를 치든 간에 상단에 나오니까 엄청 좋았죠. 그래서 광고를 한두 구자 걸어주고 동일 검색어에 그래 놓고 포커스나 프리미엄에 나오면 노출이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래서 완전 필수적인 요소가 막 되고 그랬는데, 1등을 하는 게 되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리스팅이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막 이것 때문에 상단을 무조건 찍어야 되고 막 그런 거는 또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
11번과 역시나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딴 데랑 조금 다른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G마켓 옥션 아까도 보면 보통 이상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보통 어디 갔니? 이런 것들 이제 보통 이상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리뷰를 쌓이는 게 여기도 평가에 대한 그 기준 만족도예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빅파 위가 프리미엄이에요? 그래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런 식으로 뭐라 그래 평점을 매겨갖고 노출의 기준을 정해주는 게 좋죠. 왜냐면 이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만족도의 평점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구매 평수 기준으로 해서 누적되는 양을 조사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불편해져요. 그 쇼핑의 노출이 그렇잖아요. 그 평수의 누적의 숫자를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구매평을 많이 쌓는 사람들이 위로 가게 되는 거니까 평점이 좋은 사람보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평수랑 평점까지 보는 뭐 추세이기는 한데 그래도 평수가 굉장히 숫자가 되게 중요하죠. 여기처럼 저는 이게 맞다라고 봐요. 이게 맞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절대적인 수치가 되면 안 돼요. 요게 누적되는 숫자가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전에 속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가격 비교에 막 공식적인 판매자 말고 막 뒤로 돌아 들어가고 막 오는 상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상품들이 가격 비교에 한꺼번에 뭉치잖아요. 한꺼번에 뭉치기 시작하면은 내 거 후기만 뭉치는 게 아니라 다른 판매자들의 후기들이 한꺼번에 막 뭉쳐요. 그러면 평수가 쌓이는 속도가 다른 사람이랑 다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오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뭐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이 평수보다는 평가의 점수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비교의 노출을 잘 하기 위해서 6가지를 동일하게 맞추시면 되는데 썸네일 이미지, 상품명, 제조사 브랜드, 모델명 이런 것들을 좀 잘 맞추셔야 돼요. 원래는 배송 방식까지 있었는데 굳이 뭐 요즘에는 저 안 맞추죠. 뭐 너무 이상하게만 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판매 가격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쿠폰이 적용되기 때문에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미지랑 상품명이다. 앞머리 세 달락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그다음 썸네일 이미지. 이게 동일하면 그냥 갖다 뭉쳐버리죠. 그리고 제조사 브랜드 모델명에다가 뭘 넣었을 때 이제 동일한 상품으로 볼 수 있느냐. 네이버에서 상품 속성쪽에 보면은 이제 제조사 브랜드 모델명을 넣게 돼 있잖아요. 주요 속성 쪽에. 거기에 넣게 돼 있는데 G마켓 옵션에 오면은 제조사를 넣는 영역보다는 브랜드를 넣는 영역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게 앞머리에 파란색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그게 쇼핑에도 긁혀져서 나갑니다. 그러면 쇼핑에서 바라봤을 때 제조사 브랜드 모델명 이렇게 때 이게 같은 브랜드로 보여지거나 제조사로 보여질 때 어느 것들을 매칭을 할까에 대한 기준을 잘 잡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뭐 예시를 들어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갤럭시 탭 뭐 이렇게 만약에 넣었다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제조사죠. 이건 브랜드명입니다. 브랜드. 근데 이거를 이제 네이버 쇼핑에다가 노출시키기 위해서 가격 비교 카탈로그를 생성하면 제조사 영역에 이게 들어가고 브랜드에 이게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G마켓 옵션에 와갖고 그 ESN 플러스로 상품을 등록하다 보면 세부까지 요즘에 넣게 돼 있기는 한데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여기에다가 삼성전자 넣는 사람이 있고 브랜드 넣으라고 하니까 갤럭시 탭 이렇게 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브랜드고 상품명에다가 이때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네이버에 노출이 될 때 이런 식의 거꾸로 이게 원래 이게 앞으로 와야 되고 이게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이렇게 노출되는 상황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기에다 뭘 넣을 거야 라고 하면은 G마켓 옵션은 앞머리에 얘를 넣어주는 게 좋죠. 브랜드에. 그리고 상품명에는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죠. 근데 이거를 브랜드명으로 갤럭시 탭을 이제 검색해서 G마켓 옵션 내에서 갤럭시 탭을 검색을 하게 되면 브랜드에 얘를 넣지 않았을 때 뭐가 떨어져요? 또 이제 가중치가 떨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보통 일반 상품을 파는 사람들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나이키, 아디다스, 삼성, LG 이런 거 파는 분들 계시죠? 그죠? 그런 특정 완전한 브랜드.
를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가중치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브랜드 쪽에 내가 뭘 넣을 거냐에 따라서 G마켓 옥션의 노출과 네이버 쇼핑의 노출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 비교의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브랜드 영역에는 삼성전자를 넣어야 되는 게 맞겠죠. 브랜드가 아닌 그냥 제조사를 넣어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쭉 동일하게 맞춰서 하면 최저가 기준으로 상품이 묶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제 자동 가격 비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인기 엄부하라는 카테고리입니다. 근데 묶인 상품은 해제가 불가능한데 ESN 플러스에 들어가 보면은 가격 비교 노출함 노출 안함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빼낼 수 있고요. 옵션을 설정해 갖고 옵션화 상품으로 뭐 신고를 해서 빼내는 방식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다 뭐 좀 이상한 방식이니까 기본적으로 묶인 상품은 해제를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위험 요소는 상품이 갑자기 노출 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뭐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쇼핑에서 상위로 잘 팔거나 아니면은 뭐 3페이지 정도 있길래 얘를 가격 비교 생성하면은 상단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1페이지에 가격 비교가 많아서 묶음을 요청해갖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묶어갖고 위로 올리려고 딱 했는데 노출이 더 뒤로 밀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게 이제 엉뚱한 상품명이 적용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보통은 상품명의 앞단에 3음절까지를 좀 이상하게 맞춰놓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나죠. 그죠? 그래서 동일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것 때문에 상품명을 짧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3음절까지만 동일하게 하면 같은 상품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비교에 대한 철저한 상대성에 대한 인지가 필요한데 판매를 하다 보면 지금 같은 시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뭐 네이버에 최저가를 주면서 뭐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많은 그 지금 같은 시기죠. 지금 같은 시기는 어떻게 보면은 쿠폰이 막 적용이 돼갖고 뭐 G마켓이든 옥션이든 11번 가든 어느 특정 사이트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행사를 워낙에 많이 하니까 지금 여행 페스타 막 이런 것도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적용이 돼갖고 이제 밑으로 쭉 하고 내려와요. 그런 경우에요. 행사 위주로 판매가 되는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페이를 달고 있는 애들보다 이런 사이트들이 더 최저가를 찍으면서 판매를 하는 게 후기가 더 잘 누적이 되고 실적도 훨씬 더 좋겠죠. 그게 이제 상대성에 대한 인지라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나 검색어 안에서 판매 트렌드가 그냥 여기에다 주구장창 저가 만들어 놓고 광고하면서 팔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행사도 주기적으로 돌려주면서 여러 사이트를 돌려가면서 판매를 해야 조금 더 좋은 판매량이 나오는 거냐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상품들은 행사를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까 뭐 채팅에도 막 나오긴 했지만 행사를 막 주기적으로 슈퍼딜을 잡거나 올킬을 잡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5월 11월 뭐 이럴 때 빼고는 일반적인 판매자들은 힘듭니다. 그런 행사를 잡는 게 제한을 해서 잡아주면 좋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다라고 하면 거의 다 이제 막 그냥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이쪽으로 몰아갖고 이제 판매를 하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게 한들 뭔가가 숫자가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트래픽이 어디로 몰리기 때문인 거예요. 외부 사이트로 이제 몰리기 때문인 거야. 그쪽으로 몰린 트래픽을 내가 가져오려면 그나마 일반적인 판매자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광고죠. 그죠? 그리고 행사의 가격이 얼마에 나가는지를 보고 가격을 행사가에 맞춰 놓으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배너를 보고 들어간 고객이 그 행사의 상품을 본 다음에 그걸 바로 구매하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인 그와 비슷한 상품을 보기에 일반 명사를 검색할 텐데 거기에 내가 노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행사 단가랑 동일한 수준의 숫자를 맞춰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상품이 팔리냐 안 팔리냐의 어떤 뭐랄까 저울질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은 가격 비교의 순서가 이제 바뀌셔야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네요. 이런 식으로 믹스를 쭉 하고 가격 비교를 만들어서 여기에 저가를 찍어놓은 다음에 트래픽을 더 갖고 오면 행사를 하는 판매자와 나는 광고랑 네이버 쇼핑에 있는 트래픽을 가져왔을 때의 클릭수, 행사의 클릭수와 이 클릭수 두 개를 비교해보면서 어느 게 좀 더 판매량에 도움이 될까를 잘 보면 당연히 행사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사장님들 상품도 트래픽을 먹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쪽에 외부에 돌아오는 고객까지 내가 다 잡아갖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조금 더 노출의 순위에 도움이 될까. 그리고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판매량이 좋아졌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고객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또 행사 제안을 하면 그때는 네, 받아줄 수 있겠죠. 그죠? 아까 뭐 1번에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쭉 드려본 거고요. 그런 식으로 순서를 좀 밟으셔야 되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본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반 상품에 있는 상품을 먼저 광고나 이런 쪽을 집행을 하시는데 이 사이에 지금 빠져 있는 게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네이버의 노출 기준 요거까지 좀 맞춰 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것들을 진행을 하면 트래픽이 막 발생되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트래픽이 발생되면 일정 기간 판매 건수가 유지가 됩니다. 3일간의 입금자 순위 금액이라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포커스나 프리미엄을 적용하면 순위가 상승할 거예요. 몇 개를 팔았을 때 몇 순위까지 갈까는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는 네. 몇 개를 팔면 몇 순위까지 갈더라. 이거 한 3일 정도 지켜보니까 아 내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이 정도를 팔면 이 정도 순위가 되는구나. 근데 내가 지금 이용한 트래픽은 쇼핑의 트래픽과 그 다음에 광고의 트래픽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한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트래픽을 더 올려야 되는데 네이버에 광고를 해서 올릴 거냐 아니면 지마켓 옥션의 확장성을 더 이용할 거냐 아니면 타 사이트에 있는 광고를 더 집행을 해서 이걸 또 더 쌓아 볼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나온 숫자가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되면 상위권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전장표로 가서 옥션에 이렇게 해갖고 내가 만약에 뭐 186만원에 이렇게 하고 팔아갖고 노출을 잘 줘서 상위를 찍었어요. 저는 내가 봤는데 한 5-6개 혹은 뭐 이거 노트북이니까 한 5-6개 뭐 이 정도만 팔면 위로 이렇게 올라간 거야. 위로 올라갔어. 상단을 찍었어 이미. 근데 계속해서 여기에다 최저가를 주는 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 있어요. G마켓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G마켓에서 판매되고 여기는 한 8개 팔리니까 위로 올라가서 상단을 찍네. 그럼 옥션 상위 찍었죠. G마켓 상위 찍었죠. 그럼 이걸 또 어디로 바꿔볼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번 우리가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 하냐면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저번 이 상위 노출 시간에 메인 매출이 어디십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1번 어디, 2번 어디, 3번 어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키울 수 있는 사이트가 그 한정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쭉 풀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 3개를 넘어가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디 사이트를 돌리면서 상단을 찍어볼 거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쇼핑의 노출 순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아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후기 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체 사이트가 네이버 쇼핑에 후기를 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뭐 가격 비교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 비교에 들어가서 쇼핑몰 리뷰를 클릭해 보시면 전체적인 사이트에서 쌓인 리뷰의 숫자를 볼 수 있잖아요. 그걸 그냥 스크롤을 최신순으로 맞춰놓고 스크롤을 내리면서 내가 최근에 어느 사이트에서 얼만큼을 팔았는데 후기가 몇 개를 끌고 왔지를 잘 보시면 후기가 잘 누적되지 않는 사이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사이트에는 뭔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죠. 왜? 내 가격 비교의 순위 상승을 저해하는 요소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이트 말고 내가 이 3개 손가락에 들어가는 사이트는 무조건 뭐 실적도 나와야겠지만 후기의 누적 지수가 좋은 숫자가 좋은 사이트를 넣어놔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또 깔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이트의 노출의 기준을 상승하는 효과를 잘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굉장히 목매달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몰림 현상이 일어나는데 결국 돌아요. 이 밖에 있는 이게 고객이에요. 고객. 네. 우리가 이렇게 맞춰놓은 기준으로 해갖고 등록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만들어 놓죠. 세팅하죠. 그럼 고객이 그 상황 기준으로 해서 도는데 결국 우리가 이 세팅하는 것도 기업이 만들어 놓은 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오늘 처음에 그런 뭐 카테고리가 생성된 기준 상품명이 얹혀져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카테고리 기준이 통합적이냐 세부적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객이 이런 식으로 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검색을 만들어 놓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는 결국 더 많은 고객을 내가 끌어들일 건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로아스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확장성을 가져갈 거냐 말 거냐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쇼핑이나 가격 비교를 잘 만들어 놔야
고객이 검색어를 바꾸고 뭐하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장치 기준으로 이렇게 네,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